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로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로마가 서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트입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할 건데, 로마의 역사가 워낙 방대해서 한 차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1부와 2부 나눠서 이렇게 전개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준비됐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로마에 대해서 할 건데, 로마도 이탈리아, 오늘날 이탈리아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정치했느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이 정치해요. 똑같죠? 왕이 정치해요. 그런데 이 왕이 정치를 잘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정치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귀족들이 보기에 왕이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몰아내고 다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런 정치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 이렇게 합니다. 로마는 공화정은 로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공화정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혼자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등한 입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공화정이라고 한다. 로마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귀족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정치기구인 공화정을 통해서 로마는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수의 귀족들도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느냐? 로마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대통령 같은 분이죠. 됐죠? 그런 역할. 로마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귀족을 뭐라고 부르느냐? 집정관이란다. 집정관이라고 하고, 다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도 만듭니다. 오늘날의 국회 같은 그런 기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로원이라고 합니다. 원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로원. 그래서 집정관과 원로원이 서로 협력하면서 유기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화정이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화정이 발전해 나갈 때 주변 국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영토 전쟁, 영토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해요? 로마 평민들이 참여하죠. 그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 안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찌 아테네랑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평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죠. 그 권리가 뭡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평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평민들의 대표를 뽑아요. 그 평민들의 대표를 뭐라고 부르냐? 호민관이라는 겁니다. 호민관. 그래서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선출해서 이 호민관이 정치에 참여해서 집정관과 원로원을 견제하죠. 그러면서 로마의 공화정은 더욱더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마의 공화정이 꽃을 피울 때,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입니다.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는데, 로마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고요?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카르타고와의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냐면, 카르타고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페니키안이에요. 그 페니키아인을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포에니라고 불렀어요. 포에니. 그래서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로마가 이깁니다.
로마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큰 영토를 얻게 되죠.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대제국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영토는 엄청나게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그 넓은 영토, 그 넓은 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귀족이 차지합니다. 귀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농장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로마가 차지하게 됐지만 그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소수의 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점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대농장을 점점점 소유하게 되면서 그 대농장이 많아지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자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딱 등장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토지를 재분배하자. 귀족의 대농장을 몰수해서 토지를 재분배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라쿠스 형제가.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귀족이 싫어하는 거예요. 귀족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반대했던 이 귀족들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합니다. 그러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니까 평민들과 귀족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죠. 점점점 로마가 삐걱삐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때 누가 등장하냐? 카이사르라는 군인 정치가가 등장해요. 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휘어잡죠. 그리고 뭐합니까? 독재를 합니다. 원로원을 무시하고 독재 정치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공화정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독재는 공화정의 위기다. 그래서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이 카이사르를 또 죽입니다. 암살합니다. 카이사르의 최측근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카이사르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인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안토니누스, 그 다음에는 클레오파트라, 이런 반대 세력을 싹 제거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호만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바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사실상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황제가 정치하는 시대가 나아갑니다. 황제가 정치하는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황제가 정치한다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정시대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공화정의 발전과 제정의 성립까지 이렇게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국, 제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요. 그 쇠퇴, 멸망까지, 그리고 로마의 문화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로마 제국 파트 1,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공화정의 발전, 원래 왕이 통치했어요. 그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이 권력을 잡죠. 그 귀족들이 모여서, 다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논쟁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공화정이라고 한다. 거기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 행정을 담당하는 귀족, 로마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귀족을 뭐라 불렀어요? 직정관. 다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를 뭐라 불렀어요? 원로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 과정에서 평민주의가 향상되면서 평민들이 대표를 뽑죠. 그 대표를 뭐라 불렀습니까? 호민관. 그 호민관이 귀족 세력을 견제하면서 공화정은 더욱더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장 갑시다. 성장.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했어요. 세 차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전쟁을 뭐라 불렀어요? 포에니 전쟁으로 엄청나게 큰 영토를 획득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냐? 배경 갈까요? 귀족들이 대농장을 소유한다.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토지를 갖고 있었던 농민들은 몰락하면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요?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가지고 토지를 재분배하자라고 개혁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됐죠? 그러면서 카이사르라는 군인정치가 등장해서 독재하고 그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그의 길 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사실상 황제로서 정치에 임하게 되는 제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오늘 공부한 거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마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